첫 번째는 업계 1위가 털렸다입니다. 가입자가 2,300만 명이 되는 국내 최대 이동통신사죠. SK텔레콤이 정체를 알 수 없는 해커의 공격을 받아서 이용자의 유심 정보가 유출된 그런 정황이 확인돼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네, 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밝힌 내용인데요. 지난 19일 오후 11시 40분쯤 SK텔레콤이 이 해커의 악성 코드 공격으로 이 가입자들의 일부 정보가 유출되는 피해를 당한 뒤에 이 사실을 정부에 신고해 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SK텔레콤의 모든 가입자 정보가 담겨 있는 유심정보 통합관리 서버가 해킹된 정황이 확인이 된 건데요. 보통 이 통신사 해킹 사례는 협력 업체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이나 홈페이지 또는 이 고객인증 시스템 등이 해킹이 돼서 정보가 탈취됐었지만 이번 사례는 이 통신사 내부에 있는 컴퓨터 중에 이 가입자 정보가 기록돼 있는 홈 가입자 서버가 해킹을 당해서 더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유심이라는 거는 휴대전화 쓰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아실 겁니다. 여기에 이제 휴대전화에 이렇게 끼워 넣는 그런 조그만 장치인데요. 거기에는요, 이 가입자의 식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회선, 전화번호, 통신사 가입 정보 이런 게 다 담겨 있는데 따라서 이거를 복제해서 다른 휴대전화에 심게 되면은요, 이른바 복제폰으로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번 해킹 사태 사안이 결코 가볍지가 않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2,300만 명 전체 가입자 가운데 중에서 몇 명의 정보가 유출된 건지 또 정확하게 어떤 정보가 유출된 건지 아직 제대로 확인조차 되지 않은 상황인데요. SK텔레콤은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결제정보 등 민감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고 일단 유심 정보만 빠져나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유심카드에 저장된 가입자 식별번호나 고유 비밀키 등이 탈취되면 복제폰을 만들 수 있어 다른 사람 문자 메시지를 볼 수 있고 전화도 마음대로 하는 등 신원 도용 같은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는 건데요. 3년 전에도 해킹된 유심 정보가 복제돼 자산 탈취에 쓰이는 이른바 심스와핑 사건이 벌어져 국내 가상화폐 업계를 떠들썩하게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다행히 아직까지는 악용 신고가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SK텔레콤은 혹시 모를 피해를 막기 위해 불법 유심기기 변경과 비정상 인증 시도 차단을 강화한 상태고요. 또 피해 의심 징후가 발견될 경우 즉각 이용 정지와 안내 조치에 나설 방침입니다. 이번 공격으로 SK텔레콤이 입은 피해 규모, 그다음에 어떻게 해서 이런 정보들이 유출됐는지 그 원인과 경로 이것도 아직 규명된 게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심지어 이거 북한의 소행 아니냐 이런 또 추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해커가 처음에 어떻게 SK텔레콤 내부 시스템에 악성 코드를 설치하게 됐는지 등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관련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오늘 수사에 착수했다라고 밝혔는데요. 경찰은 먼저 이 해킹을 저지른 집단이 누구인지, 어떤 방식으로 이 SK텔레콤 내부 시스템에 악성 코드를 심게 됐는지 등을 수사할 것으로 보이고요. 일각에서는 이번 이 유출이 보안 수준이 높은 통신사를 해킹했다라는 점에서 이 북한 해킹 조직의 소행일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해킹 사건을 총괄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사고의 중대성을 고려해 비상대책반을 구성하고 피해 현황과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과 SK텔레콤의 관련 자료 보존과 제출을 요구했고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전문가들을 현장에 파견한 상태입니다. 정부는 사고 조사 과정에서 SK텔레콤의 기술적, 관리적, 보안 문제가 발견될 경우 시정 명령을 내릴 방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이실 겁니다. 요즘 예를 들면 금융거래 같은 경우에 지금은 은행이나 증권사 직접 가는 분들 거의 없죠. 다 이렇게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금융거래하고 돈도 보내고 받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해킹 사고가 나오면 당장 나의 금융정보는 이건 안전한 것이냐, 내가 이렇게 송금하고 그다음에 입금 받고 이런 거 지금 해도 되는 거냐 이런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시민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이번에는 이제 국민의 절반 정도입니다. 2,300만 명이 가입자이기 때문에 국민의 절반 정도가 쓰고 있는 이동통신사의 유심 정보 이게 해킹당했기 때문에 과연 이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이용자 개개인이 당장 어떤 안전 조치를 해야 하는지 여기에 지금 초점이 또 관심이 또 모아지고 있는 겁니다. 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소비자들에게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등 2차 피해에 주의할 것을 당부한 상황인데요. 전문가들은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SKT 사용자들은 유심 비밀번호를 재설정하라고 조언했고요.
또 SK텔레콤이 무료로 제공하는 유심 보호 서비스도 권장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가입자 유심에 다른 사람 휴대폰을 장착해 이미 사용하는 것을 차단하고 해외에서 음성, 문자, 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해외 로밍을 제한하는 서비스입니다. 일부 전문가는 고객 입장에서 휴대폰이 복제됐는지를 알아차리기 어렵다면서 이 부분을 유심히 체크하라고도 당부했는데요. 한번 전문가 얘기 듣고 오시죠. 보통 이제 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라는 걸 아는 건 갑자기 무슨 스팸 메일, 문자 메시지가 많이 날라온다든가 아니면 전화 요금이 갑자기 과도하게 청구됐다든가 이러면 이제 신고창을 통해서 네네. 내가 의심스럽습니다. 이렇게 사고 접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SK텔레콤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최대 이동통신사입니다. 그 가입자의 유심 정보가 지금 누군가에 의해서 해킹당해서 유출이 됐다. 그런데 어느 사람이 어떤 경로로 어떤 정보가 유출됐는지 지금 아직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부에서는 심지어 이런 같은 해킹 규모가 그다음에 수법을 본다면 결국 북한밖에 없지 않느냐 지금 이런 추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바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SK텔레콤은 대한민국 최고의 거의 보안 시스템을 가져준 통신사로 알고 그렇죠. 있거든요. 네. 그런 회사가 뚫렸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것이 왜 뚫렸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인을 알아야 대책을 만들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저 역시 이 통신사의 고객인데 네네. 이 사태와 관련해서 이 고객들에게 어떤 식으로 대응하라는 메시지를 아직 받아보지를 못했거든요. 아, 그런가요? 예,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쓸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아니 뭐 당장 유심 비밀번호를 바꾸라는데 비밀번호 자체가 생각이 지금 안 나서 지금 패닉 상태 방송하면서 저도 사실 아까 그 기사 보면서 유심의 비밀번호가 뭐지라는 생각부터 했거든요. 네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북한 얘기가 나오는데 북한은 전 세계적으로 해커가 세계 1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그 첨단 기술은 활용하고 있지만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솔직히 수사 수준은 지금 거의 뭐 그 쫓아가지도 못하는 그 해킹의 수준을 따라가지도 못하는 수준인데 제가 볼 때는 이거 단순한 경제 사회의 문제가 아니라 안보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근데 이런 식으로 대증요법 해가지고 당장 비밀번호 바꾸세요. 유심 보호 서비스를 활용하세요. 아직 악용된 사례는 없습니다. 이건 굉장히 아주 그 뭐라 그럴까. 아니하게 보이시는군요. 1차원적인 네. 대응이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네. 비화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